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주민 서대문 듣고 보고 계십니다. 자, 서대문을 이야기는 했습니다. 갑이죠. 네. 갑은 이제 국민의힘 이용호 후보는 개소식도 얼마 전에 이제 하셨고, 네,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이경선 후보도 했죠. 가장 먼저 네, 가장 네. 먼저 했죠. 이제 채비를 차려서 지금 네. 활동하고 계시고 있고, 여전히 저희 유튜브에서 이렇게 조회수를 열심히 올려주시고 계신 분이 이제 네. 이경선 후보 이렇게 그 영상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역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결정되면은 사실상 진보당의 손솔 후보도 뭐 진보당 내에서 전체의 이제 비례 후보로 네, 비례 후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뭐 지역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고. 네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난장판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게요. 그 좀 룰이나 이런 일정이 명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룰이나 일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백브리핑에서 나왔던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 공식적인 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백브리핑 통해서 흘려. 그러면 그게 마치 공식적인 것처럼 얘기가 돼. 그러다가 아닌갑다 이러면서 또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건 딱 하나예요. 여기를 청년 전략 공천 지역구로 정했다. 그거 하나더라고요. 네, 나중에 와서 오늘 와서 보니까 그거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후보 이렇게 이제 그 등록 신청은 기간이 조금씩 지금 늘어지고 있는. 사실상 뭐 분위기인 것 2월 29일까지 받겠다 그랬는데 3월 3일까지 받겠다. 뭐 이렇게 됐고. 뭐 오늘 3월 4일 3월 4일까지 3월 4일까지 받겠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대체로 다음 주 뭐 월요일쯤 그래야 될 것 같죠. 네 이때쯤에는 이제 좀 정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후보들이 좀 정리를 해드리면 누구냐면 권지웅, 공식적인 명칭 호칭 붙여드려야겠죠. 권지웅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장 나오기로 했고요. 황두영 예비후보, 전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전수미 3명, 그리고 구봉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디지털 소통단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변호인 김동화, 뭐 그리고 김규현이라고 최상병 네 거기 변호 맡고 있고 네.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네. 자 검사인지 변호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변호를 맡고 계신 걸로. 네네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정수연이라고. 정수연. 네네. 약사회 활동하는 분이 또 계시죠. 그리고 뭐 성치훈인가? 국회 사무처에서 일했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뭐 출마할 거란 이야기는 들리는데 정확하지는 지금 그러니까 잡히고 있지 않아요. 네. 일단 정확하게는 정수연 네, 그분은 이제 후보 등록했다고 지금 이제 까지 발표했고, 네. 까지는 이제 확실합니다. 근데 이 상황인데 룰이 안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이게 막 이상한 소문도 막 돌고 있고 막 그래요. 막 심지어는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백브리핑 통해 가지고 했었던. 그건 한 번이에요, 백브리핑은.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중앙위원들이 이렇게 뽑게하겠다 그 얘기를 막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선은 거의 그 가닥이 잡혀 있는 거는 1차 서류 면접에서 서류 심사에서 일종의 이제 1단계 거르고 지금 후보 중에서 그다음 2단계에서는 뭐 PPT 이런 면접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최종 뭐 한 3명 내지 4명을 그 고르고 이제 3명 내지 4명을 가지고 원래는 뭐 중앙위원 이제 투표를 하겠다. 그게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위원 50%, 서대문 이제 뭐 당원 투표 50% 뭐 이렇게 또 나왔다가 이게 2안. 그렇죠. 그다음 3안이 지금 이제 전당원 투표 70%, 서대문 안심번호 30%. 뭐 요 정도까지 지금 발전돼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가 확정된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일정과 1, 2, 3단계가 정확한지 그리고 이게 최종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아무도 모른다. 뭐 논의 중인 거죠. 논의 중. 네. 그래서 아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소문이 다 도는 게 이게 도대체 누구를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룰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 말은 나오지만 저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이제 전략 지역구가 굉장하기 때문에 네. 일종의 이제 그 이재명 당대표 쪽에 사람을 여기다가 지금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 네. 지금 나오는 지금 청년 후보라고 하는 분들의 면면이 네. 약하진 않거든요. 그 이력을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분이 어느 곳에 전략 후보로 이제 가더라도 저는 뭐 어색하진 않다고 봐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주류 쪽에서 민은 후보를 뭐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다. 왜냐하면 룰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건 주류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후보를 좋은 전략지에 보내면 되지. 네. 이 어렵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사람을 위한 룰 세팅이다라고 하는 시각은 좀 온당치 않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 지역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님이 누굴 찍었다. 네. 이것도 옳지 않은 게 이 룰 세팅을 요구하는 사람이 우상호 의원님이고 그렇다면 그냥 말해갖고 내가 민 후보가 이 후보니 합시다 하면 될 문제예요. 뭐 안 먹힌다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누가 누구의 뭐다 이런 거는 의미 없는 서로의 이제 다만- 막파도 예, 프레임. 다만 조금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약간 두 가지 룰이라는 거, 이게 룰이 몇 가지 룰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서대문구 주민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은 중앙위원들이 뽑혀야겠다. 뭐지?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앙위원이라면은 소위 말하는 당내 고 관여층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뭐 하겠다는 관심 있게 건데 이제 보겠다 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중앙위원 같은 경우는 보통 현 국회의원, 현 지역 단체장, 네, 그 다음에 지역위원장. 이제 네, 지역위원장. 근데 지역위원장은 다 지금 사퇴한 그러니까.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 대표가 추천한 사람들, 또 네, 이제 네. 그 노동 분야 이렇게 네. 후보들 뭐 이런 네.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자기 본인의 선거운동, 혹은 지역 자기 그 활동 뭐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서대문 갑에 또 청년 비례도 아니고 서대문 갑에 후보를 뽑는데 어떤 관심을 드릴까가 좀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면서 저는 무슨 얘기 생각이 들었냐, 처음에 그거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뭐 배심원제로 뽑겠다 그러길래 배심원제면 뭔가 주민 배심원제인가? 그러면은 뭐 서대문구의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해서 뭐 배심원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중앙위원이 뽑는다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이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 그 원래 배심원제라고 하는 건 우리 그 이제 그 민주당 네. 시스템에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네,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구조긴 한데 지금 이제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시간은 이미 늦었죠. 그 일정상 네. 나올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거고. 근데 그 다음에 룰이 뭐냐면은 이제 전당원 50 플러스 이거 이러니까 욕 먹는 전당원 거야. 70. 전당원 70 여기 서대문구 뭐 30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욕 먹는 거야. 근데 전당원 투표일지 전당원 여론조사일지도 아직은 잘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당원이.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거지. 아무리 고고 관여층인 사람들인 중앙위원을 데려다가 서대문구 지역에 후보 뽑는 것도 이상한데 이게 뭔데 이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서대문구에 있는 후보를 이렇게 하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냐면은 그 청년 전략 지역구가 되게 많아. 대여섯 개 돼.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전 당원들이 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뽑아주는 거는 뭐 네, 일종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비례 선거도 공모를 받고 있거든요. 네. 비례 분야에서 청년을 떼내서 서대문 갑에 이렇게 한 느낌. 무로 가려고 꼴랑 한석. 어차피 지금 이제 그 비례연합정당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게 배려된 네. 의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청년 비례라면 저는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그쵸. 가능한 논의지만 이제 지역 그 후보기 때문에 근데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지지자들에 대한 자존심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전 이제 아닌가? 자존심 문제보다도 지역의 이름도 이제 알리면서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봤을 때는 차라리 좀 반대로 서대문 이제 안심번호 70. 그걸 70으로 하고 일종의 아이디어 중에 그것도 저는 듣긴 들었는데 전당원이 아니라 민주당 전 청년당원. 그건 나쁘지 않네요. 차라리 그렇게. 차라리 그건 나쁘지 않네. 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좀 투표를 하게 하는. 근데 전당원이든 전 청년 당원이든 간에
이 시스템을 돌리는 데는 비용이 꽤 들 거란 엄청 말이에요. 들겠죠, 이거. 예. 이 그래서 정도면. 이거를 그 후보들에게 다 지금 청년이란 말에 다들 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이제 좀 그 돈을 내게 할 건지 기탁금을 이것도 좀 봐야 될 건데 이게 근데 이 서대문갑에 그렇게까지 뭐 당에 공력을 쏟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지역 여론조사를 예를 들면 그 100%를 한다 치고 예. 두 번을 돌려서 그 값을 가지고 이제 한다던가 뭐 이런 것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 그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보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서 아 음모론이 나올 만하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음모론이 나올 구석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음모론은 꼭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만 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그런 계획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뭐 음모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전략적인 부족함이 굳이 그런 식으로 나올 필요는 없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이디어 좋잖아요. 그냥 청년 당원들만 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서는 문제는 돈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여줘도 돈이 꽤 들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전 당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뭐 아무리 소위 말해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 딱 문자를 받아서 투표한다 하더라도 그 발송하는 것도 꽤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청년들인데 돈이 또 어디 있다고 이 친구들한테 또 다 돈을 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빠르게 결정을 하고 지금 지역에 들어와야 될 시간이 계속적으로 깎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오늘 얘기해서 방송 만들기 전에 좀 인터뷰하고 등등등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누군지도 모른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3명으로 어쨌든 후보가 정리될 걸로 보이지만 3명 혹은 4명. 3명? 아니 그 서대문 갑 전체. 아,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민주당, 네. 개혁신당, 네. 국민의힘. 네. 이제 따져보면 세 후보 다 인지도가 떨어져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네요. 이제 어떤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솔직히 말해서는 다 높지 않아요. 그렇죠. 높지 않죠. 예비 후보로 뛰었다고 하고 뛰고 있고 하는 사람들도 요 며칠로는 사실상 인지도가 높진 않아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은. 예. 그다음에 이용호 후보도 마포 갑에서 뛰다가 서대문 갑으로 왔기 때문에 뭐 그렇죠. 여기도 인지도가 있다고 전혀 말할 수 없고 네. 이경선 이제 그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역에서는 많은 활동을 했으니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구의원 출신이고 죄송하지만 구의원이 그 전체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후보 다 인지도가 떨어지고 결국은 당이 어떻게 그 인지도를 만들어 주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이게 좀 주목도를 받을 수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주목도를 받을 수 있는 지금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후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네. 후보 얘기 뭐 해봐야 뭐 우리 같은 사람이 해봐야 뭐. 심지어 저는 을에 살고 있어서 전화 왔더라고요. 어떤 후보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지지해 달라고 뭐 등등 아니면은 뭐 그 앞쪽에 있는 사람 소개해 달라고 아직 지지해 달라고 처음에 그러길래 저는 을에 살아요 그랬더니만 그래서 이제 인지도가 조금 이제 저희들이 너무 박하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 방송인 여기 꼭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경선 후보만 나오셔갖고 인지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용 후보님도 그렇고 박진 후보님도 민주당에서도 또 이제 선출되는 네. 이제 최종 후보도 그렇고 말씀하신 박진 후보도 그렇고 나오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후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정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갑 쪽의 현안은 뭐 사실은 뭐 갑은 뭐 현안이 뭐 거의 뭐 신촌. 우선 뭐 경의선 지하화도 갑에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이제 우상호 이성원 이 두 분이 24년 동안 대결을 하면서 계속 들고 나왔던 뭐 오케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제 거의 여기까지 이제 왔다는 거. 네. 근데 여기까지 온 것 중에 특히 이제 신촌 기차역 전철역 말고 네, 기차요. 기차역 주변에는 조금 이런 이제 개발 이슈들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외에는 저는 웬만하면 조금 좀 선형의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제 이게 신촌과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가 고민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거 빼놓고도 신촌은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살릴 것이냐가 신촌 상권 문제와 2대 신촌은 상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중인지라 그거를 뭐
거기서 이제 나온 것들이 사실은 뭐 대중교통 경유지구 등등등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사실은 신촌 상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동네는 또 이제 뭐 신촌 상권이나 뭐 이런 게 나올 테고, 그리고 이제 약간 천연동이나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건너편에 다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개발이 안 되고 있어? 요게가 이제 이게 약간 이슈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네. 우선 그 부가현 뉴타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2구역하고 3구역이 지금 계속 더디어가고 있는데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비 상승 때문에 이게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예, 같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다. 네. 네. 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개발 지역으로 이제 지정된 게 한 30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부가현 21구역인가?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구역까지 이제 확장이 돼서 여기서부터 진척이 없는데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넓은 구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진척도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좀 너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그 재개발 구역에 묶이면은 자기 집 이렇게 그러니까 고치지도 않고. 수선도 좀 예. 어렵다는 그런 심지어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게 문제잖아요. 가로등이나 뭐 도로 이런 게 파이거나 가로등이 깨지거나 이랬을 때도 아니 어차피 재개발할 텐데 뭐 이걸 합니까라고 하는 거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안 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하진 않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죠, 되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빠른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홍제역을 어떻게 좀 개발할 거냐 주변을. 그다음에 홍제역은 이제 가불이 같이 겹쳐 있어요. 같이 겹쳐 있더라도 좀 홍제역 이제 보통 보면은 홍제역 중심으로 봤을 때 네. 을은 유진상가를 주변 어떻게 그쵸, 개발할 그쵸, 거냐가 그쵸, 좀 그쵸, 집중이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갑은 홍제역을 좀 어떻게 주변을 할 예. 거냐 뭐 이런 게 좀 이제 홍제역 중심축이 조금 달라요. 홍제역부터 해서 저기 어디입니까? 무슨 역입니까? 저쪽 이렇게 넘어가는 고개까지 이렇게가 있는. 이제 무학지역 요 사이. 예. 네. 예. 여기가 이제 갑은 어떻게 좀 이제 음. 개발할 것인지 좀 이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홍제역 지하도 어떤 후보는 여기 이제 키즈 카페를 좀 운영하겠다. 키즈 카페. 예, 예. 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그 공간을 또 다르게 활용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홍지역 지혜가 약간 횡하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내려가면 1층에 상가 부분이 있고 예. 2층 가고 3층에서 이제 지하철을 예. 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비어 있는 상가들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약간 횡하긴 해요, 거기가. 네,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신촌 이대가 지금 이제 공간이 비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대는 정말 심각하게 비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신촌은 양반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특히 이 지역은 또 이제 중국 쪽 관광객들 그걸로 굉장히 흥했었죠. 네, 어떻게 이제 또 유치할 거냐. 지금 이제 중국이 뭐 한한령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없애기로 했다는 것도 아주 전에 이렇게 됐는데, 되게 공식적으로는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게. 네. 근데 이제 중국과 지금 우리나라 간의 관계가 딱 이렇게 그 원활한 느낌이 있지 지금 이 않아서. 분위기면은 중국 관광객들 기대하는 거가 근데 글쎄요. 적진 않아요. 그래도 오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상수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근데 지금 문 닫았던 면세점들이 다시 운영은 되고 있는. 아니 물론 그건 알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중국 관객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막 엄청 밀려 들어와서 그 상권이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뭔가 상정하는 건 좋지 않은 근데 판단. 저는 이제 달리 보는 게 그럴 시기는 또 다시 올 거라고 봐요.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달리 왜 신촌에 오지?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신촌도 아니야. 이대로 가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대정문에서 사진 찍는 게 이분들한테 예. 가장 뭐라고 하는데, 예. 우리를 느끼면은 그게 뭐라고는 그러니까. 있지만 또 예.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그 코스가 있는 아니,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게 껴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상권이 안 좋다, 뭐 이런 게 우리가 준비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정치가, 그러니까 하늘처럼 정치가 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중국 관광객들을 상수로 두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국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관광객도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거는 저는 언젠가는 또 관광객들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럼요. 근데 예. 중요한 건 여기에서 목격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숙박, 그다음 그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뭐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라거나 뭐 면세점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공간과 혹은 이제
관광버스로 오니까 그런 이제 주차 문제 그렇죠. 주차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할 그러니까 필요가 이미 있다. 뭐 그래서 신촌에다가 이 뭐야 그 호텔을 지어주면 호텔을 지으면은 이제 용적률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걸 주겠다라고 했었던 게 그게 10년이 넘었는데 예, 아직도 한 채도 안 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음. 소위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야 정의 집중적으로 일종의 유치 작업 음. 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약간 이런저런 소문이 또 돌고 있습니다. 신촌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후보는 뭐 "신촌 상권은 끝났으니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바꿔야 된다. 이건 오피스와 관련된 그런 곳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후보들이 있고 또 어떤 후보들이 자기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지금 이게 자기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신촌에 있는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상권을 살리는 데는 일단 일차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렇게 그런 오히려 그러니까 오피스나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건물값이 좀 올라서 땅값이 오르면 약간 이렇게 후퇴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근데 그거는 뭐 저는 좀 잘못된 게 요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도 신촌이 임대료 탑 5에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겁나 비쌀 겁니다. 네. 예. 그 상태 때문에 들어오기 어려운데 여기에 또 건물 값을 올리면은 다시 공동형상으로 가지 아니 않나.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상권이 아니라 오피스 약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피스도 이제 마찬가지죠. 서대문이 오피스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오피스가 서대문 쪽으로 잘 안 들어오는 게 있는데 결국은 임대료예요. 그쵸. 그리고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게 집적 효과가 안 되니까 이게 형성이 안 되는 건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연세로를 어떻게 할 거냐. 아유. 뭐 국민의힘 후보는 당연히 거기 뭐 대중 전용 지구 해제하겠다 뭐 이러실 거고 그러겠죠. 뭐 제가 보기엔 이경선 후보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제 네. 민주당 후보가 여기에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할지 네. 혹은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네.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차량 통행 지구를 하겠다. 그 이제 못 다니게 못 다니게 하겠다. 그럴 거 이제 좀 봐야겠죠. 음. 근데 이게 결국은 각각의 예를 들면 세 가지가 신촌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근데 이거에 단순하게 그 길로만 볼 게 아니라 같은 파급 효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되게 단순하게 '아 신촌 상권이 이래이래해서 살아날 것이다.'라고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근데 들어요. 이것도 진짜 장기 예. 플랜이 필요한 거죠. 예. 어떤 도시, 어떤 신촌을 만들 예.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뭐 건물주나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다 포함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대중교통 전용구 때 제일 기분이 나쁘고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거기 그 건물주분들이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하게 하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약간 화가 났거든요 사실 그때. 왜냐면은 아니 그 상권을 다 먹여 살린 사람들은 학생들이었고 외부에 있는 직장인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뭐 자기네 땅이니까 다 마음대로 그러면 거기다가 많은 돈을 예를 들면은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비용이랄지 이런 거 많이 신촌 이대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데 서대문구도 저는 이제 주로 신촌 읍살리기에만 너무 집중한다고 예, 말하죠. 예, 약간 이제 그렇게 집중해 주는 것도 그러면은 집중하면 서대문 안 되고. 자원을 다 빨아서 거기에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면은 거기 매출의 1%라도 그러니까. 서대문 발전 기금으로 내놓고 하신다면야 당연히 네. 뭐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여기를 살리면은 네. 다른 데 파워 효과가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우리 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터이니 뭐 해라. 근데 우리 죽겠으니까 지원은 해 줘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는 너무 조금 일방향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서대문도 지금 이제 총선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제가 이제 홍재욱 얘기까지 한 거는 네, 네. 서대문 전역에 대한 균형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신촌도 그죠. 신촌이지만 네.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너무 개발 이야기를만은 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신촌도 인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게 뭐 뭐냐면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들. 그러니까. 예. 초등학교들의 지금 학생 수가 현저히 지금 적잖아요. 폐교 한 해 만에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자. 듣고 이제 다른 걸로 다른 얘기 이제 갑까지는 길게 얘기했으니까는 갑 얘기 이제 맞추면서 이제 또 노래 하나 들어야 되는데 뭐 들을까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십니까? 지금 봄날은 간다? 봄날이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봄날은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우물쭈물하다가 아, 그 쇼펜하우어 묘비명이었나요? 예. 내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네, 이럴 줄 알았다 하는 예, 것처럼 예, 예. 봄날이 가고 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네. 마시고. 민주당 얘기하는 얘기군요.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엮지 마시고 모든 후보들이 이렇게 어떤 지금 좋은 이 한 달 정도에 있는 이 시간을 이 지역과 주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좀 활용하고 애썼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예.